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산화원은 반응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지나서 또 좀 까먹은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산화하고 환원 반응이라고 있었는데, 산소를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따질 때 산소를 얻는 거 잃는 거, 산소를 얻었을 때 우리가 산화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로 산소를 잃으면 환원했다. 그리고 전자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따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거 글씨도 전자는 산소하고 어떻다 그랬니? 반대. 그래서 전자는 우리가 잃었을 때 산화, 그 다음에 얻었을 때 환원, 이렇게 따진다 했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어떤 물질이 반응한 다음에 산소를 얻으면 산소화가 될 테니까 요거는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반대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고, 자,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예들을 좀 들었었는데, 오늘 그 책에서 저번 시간에 보지 않았던 거 좀 추가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2쪽은 다 했던 것 같고, 53쪽에 보면은 철의 재련이라고 있어요. 철의 재련. 이것도 이제 과학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책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재련이 무슨 말일까? 너네 철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을 때 그 철이 들어있는 돌을 철광석이라고 해요. 철광석. 너네 그 공학과학 1권에서 배웠는데, 지각 속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라고 했지? 지각. 그러니까 지구 전체는 철이 제일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 멘틀 속에는 누가 제일 많다 그랬지? 산소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래서 철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산소랑 결합한 형태, 산화철의 형태로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산화철의 형태, 요거를 철광석이라고 해요. 이런 철광석에서 우리가 필요한 철, 이 철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재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용광로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 용광로라고 하자. 용광로에다가 땅에서 캔 철광석하고 그 다음에 코크스라는 물질을 같이 넣어줘요. 코크스가 탄소 덩어리거든. 얘를 같이 넣어주고, 용광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열하는 거지. 근데 너네 어떤 물질을 가열하거나 연소시킬 때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니?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산소도 이제 넣어줘야 되고, 그럼 요 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요 코커스 있잖아요. 요 코커스가 산소랑 반응하면서 연소를 하는데, 우리는 연소 종류가 완전 연소라는 게 있고 불완전 연소라는 게 있어요. 완전 연소는 어떤 물질이 연소한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오면 완전 연소라고 그러고, 불완전 연소는 탄소가 연소한 다음에 다른 물질,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산화탄소,
이게 다른 물질이 나오는 연소를 불완전 연소.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코크스 탄소가 불완전 연소를 하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거든. 화학 반응식 완성시키면 하나 두 개 되려면 2 붙이고 탄소 2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크스가 연소에서 일산화탄소가 생기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철 재련의 이용이 돼요. 자, 철광석이 있어요. 여기에 이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철광석에서 철이 뽑혀져 나오고, 그러면 철광석에서 철이 나오면 산소가 떨어져 나가잖아, 그치? 그럼 걔가 얘한테 달라붙어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발생을 해요. 개수 맞추면 책에 나와 있나? 개수 맞추면 요거 3, 2, 3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맞을 거야. 맞니? 맞아? 다 원자 종류와 개수 맞아? 맞춰보면 돼. 그리고 니네 만약에 화학 반응식이 좀 어려우면은 개수 맞추는 거 저번에 미정 개수 또 가르쳐줬죠. 뭐 그런 식으로 맞춰도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자, 여기에서 산소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볼까? 전자 갖고 생각해볼까? 뭐가 더 편하겠니?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편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이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해 있는 우리가 성화학과학 1번에서 배운 공유결합하는 물질이거든. 그럼 얘네들은 이온이 아니야. 이온이 아니니까 전자 가지고 따지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 응? 그래서 이온들이 돼야지 전자 가지고 좀 따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산소 가지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철이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철광석에서. 그럼 철광석이 산소 얻었니 잃었니? 응? 잃었지. 그럼 산화한 거야 환원한 거야? 환원한 거지. 그러면 옆에 있는 놈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산화. 산소를 얻었죠, 그죠? 그래서 니네 한 놈이 환원하면은 다른 놈은 산화한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다. 또 요 반응에서 산화수는 누구니? 아니 저기 산화수래. 산화제는 누구니? 산화철이죠. 얘죠. 환원하는 애는 옆에 놈을 산화시킨다. 그래서 얘를 산화제. 기억나지?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뭐가 돼? 산원제. 자기는 산화하면서 옆에 놈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환원제. 그치? 자, 이게 철의 재련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뭐 다른 것들은 실험 그거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고요. 54쪽에 너네 마그네슘 연소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했나? 했니? 아 했어? 오 그래? 그러면은 마그네슘 연소 너네 봤냐? 했냐 맞냐? 그래? 아, 이게 간단하니까 그냥 봐봐. 마그네슘 연소. 자, 마그네슘 있어요. 금속이에요. 불에 갖다 태워요. 연소시키면 공기 중에 뭐랑 반응한다고? 단소. 뭐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될까?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얘 마그네슘이 너네 이온이 되면 몇 플러스 되죠? 금속이니까 양이온 되지? 몇 플러스 되지? 2 플러스.
하도 자주 나오니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마그네슘이 12번이잖아, 그치? 그러면 할지 알죠? 얘가 12번이니까 양성자가 12개에다가 전자가 12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8개,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2개를 버리는 거죠. 28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산소가 비금속이니까 음이온인데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죠? 산소는 8번. 그럼 전자 8개인데 2, 6이니까 2, 8, 8개 맞추기 위해서 2개를 어떻게 해요? 얻는 거죠? 얻어서 8개 이렇게 맞추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자 얻었으니까 음이온. 그래서 얘가 2 플러스고 2 마이너스니까 한 개씩 있으면 중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을 써준다고 했고, 자 그럼 화학 반응식 완성시키자. 하나 산소 2개니까 얘 2개 되려면 2 붙이고 마그네슘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마그네슘은 산화하는 반응 중에 너네 산소 가지고 할래? 전자 갖고 할래? 산소 갖고 해도 되고 이거 전자 갖고 해도 돼요. 일단 산소 갖고 하면 산소 얻었죠? 그럼 뭐 한 거야? 산화. 전자 가지고 하면 얘가 중성이었는데 양이온 됐지. 그럼 전자 얻었어, 잃었어? 잃었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 있을 때는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써놓고 하면은 더 편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반응한 다음에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그치? 그럼 옆에 있는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얘는 환원할 수밖에 없어요. 산소 갖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 산소가 2개인데 여기도 뭐 분비법칙 하면 2개가 되지. 조금 애매한데 전자 가지고 하면 확실하죠. 전자를 얻었지, 그치? 중성이었다. 얻었으니까 환원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지우가 잠깐 물어봤는데 산화환원 반응이 큰 개념이고 산화환원 반응을 따질 때 어떤 게 산화하고 어떤 게 환원했는지를 따질 때 산소를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고 전자를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나중에 화학을 배우면 산화수를 가지고도 이제 산화했는지 환원했는지를 우리가 구분한다 그래야 될까? 따질 수가 있어요. 자, 한 장 넘겨서 우리 저번 시간에 실험 산화환원 반응에서 실험 4가지가 55쪽에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번 실험만 하고서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동현이가 1번 실험이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 좀 어려워. 순서대로 다 한번 볼게요. 알고 있는 사람은 복습하면 하겠다. 너네가 만약에 과외하는 거라고 하면은 혼자 하니까 너네들의 개개인별로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여기 학원이다 보니까 좀 같이 수업하니까 이렇게 내용 설명할 때는 자기가 아는 거는 좀 복습하고 좀 모르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자세하게 좀 잘 보고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조금 더 공부 조금씩 더 하면 되니까 쭉. 자, 그 55쪽에 그 시험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다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얘네 학교 시험이나 뭐 모의고사, 수능 같은데 어떤 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1번 실험하고 4번 실험이 좀 잘 나오는데 네? 다른 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실험은 뭐 했어? 질산은 수용액하고 뭐가 반응하는 거였지? 네? 구리. 네, 구리가 이렇게 반응을 했네요. 그냥 바로 씁시다. 자, 질산은 화학식 어떻게 될까? 네, 은이 앞에 오겠죠. 이온 결합물질이라서 질산은 그치 다원자 이온 NO3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구리가 반응을 했대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질산은을 물에 녹였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렇게 그림 그려줬듯이 얘가 양이온, 음이온 여기다 밑에다 쓰고 할까?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내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럼 얘를 물에 녹이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져서 이온화가 된다 그랬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더 그릴게요. 실제로는 엄청 많이 떠다니는 거야. 자, 거기에 구리를 빠뜨렸대요. 구리.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구리가 있다. 물이 어떻게 돼? 녹아서. 구리는 금속이니까. 양이온 대 음이온 대. 양이온. 몇 플러스일까? 네. 구리가 20번이 넘어가. 그래서 전자가 전자 개수 세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구리가 물에 녹아서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렸어요. 그럼 산화한 거니 환원한 거니? 이거는 산소 갖고 할 수는 없죠. 전자 갖고 해야 되지, 그치? 그럼 구리가 반응을 했더니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했어? 산화, 그치? 그럼 얘가 전자를 이렇게 버렸는데 한 개, 두 개 버리면 이 물속에 녹아있는 은이온이 어떻다 했어? 네가 버렸어? 근데 이거 먹을게? 그러면서 얼씨구 나고서 받아먹죠. 플러스 D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이온이 두 놈이 얘가 버린 전자를 받아먹어요. 그러면 중성이 되겠죠. 중성이 되면은 얘는 고체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은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전자를 받아먹어서 이 구립한 표면에 이렇게 은백색의, 은색의 은이 성취가 되죠. 그럼 이제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무슨 반응한 거야? 그냥 환원 이렇게 된다 했죠. 여기서 확실히 한 거야,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썼지만 실제 반응은 어떻게 된다? 이 구리하고 이 겉에 있는 질산은 수용액 여기 사이 그러니까 구립한 표면에서 이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요거는 따로 나눠서 반응식을 쓴 거고 우리가 전체 화학 반응식 하나에다가 나타내보자. 그 반응시켰더니 일단 은이 석출이 됐어. 그리고 요거 질산구리가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로 나옵니다. 네? 자, 양이온, 음이온 밑에다가 써보자. 구리, 양이온, 질산, 음이온. 근데 선생님이 여기 왜 가로칸 치고 2라고 써놨어요? 구리는 2 플러스고
질산은 1-니까 얘가 결합하면 중성돼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질산 이온이 2개 있어야 되겠죠.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화는 보자. 여기에서 은이온이 어떻게 됐어? 은이 됐으니까 전자 얻었으니까 뭐 한 거야? 반원. 그 옆에 있는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됐네요. 식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온들이 결합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한 거야? 그치? 그리고 너네 구리가 나오면 항상 색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구리가 고체일 때 무슨 색깔? 구리가 고체일 때 푸른색 아니죠? 붉은색, 그치? 구리가 고체일 때 붉은색을 띠다가 얘가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면 무슨 색깔? 푸른색. 그래서 이 실험이 진행이 되면은 붉은색 구리가 자꾸 물에 녹아서 푸른색 성분이 되니까 수용액은 푸른색이 점점 어떻게 된다? 진해진다 그랬죠. 구리 이온이 자꾸 생긴다. 맞나? 저번 시간에 썼으니까 그거 안 쓸게. 근데 계속 진해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언제까지? 반응이 끝날 때까지. 여기 너네 수용액 속에 은이온이 반응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섭취 됐어. 그럼 은이온이 이제 수용액 속에 남지 않으면 더 이상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수용액은 구리이온이 더 이상 녹지 않을 테니까 푸른색이 유지가 되겠죠. 응? 그리고 수용액의 이용 개수는 늘어난다 그랬니? 줄어든다 그랬니? 듣고 있어? 수용액 속의 이용 개수는 줄어들죠. 왜? 구리이온이 하나가 나왔는데 물에 녹았는데 은이온 몇 개가 2개가 석출이 돼버렸잖아. 그럼 이온 개수는 하나가 나올 때마다 2개씩 없어지니까 하나가 생기고 2개 없어지면 당연히 이온 개수는 점점 줄겠죠. 그치? 그리고 이거 질산이온은 반응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는 놈들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 그랬지? 구경꾼 이온. 기억나지? 그 정도 알아주시죠. 저 Ag 은 섭출되고 나서 더 있으면은 Ag가 다시 은이 물에 녹아가지고 이온이 돼서 아니야, 그렇게 되진 않아. 은이 얘가 다시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려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은이 다시 녹아서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버려야 되지, 그치? 그러면 전자 잃는 거니까 무슨 반응을 해야 돼? 산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산화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나니까 환원하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구리가 다시 구리가? 그럼 구리가 이 전자를 얻어? 얘 금속인데? 금속들은 음이온데? 구리 이온이 이온이 그치? 물에 구리 이온이 있으니까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 먹어서 뭐 2개 받아 먹어서 구리가 된다. 네? 이거 뭐 환원이 되죠. 근데 요 반응은 안 일어나요. 이게 왜 안 일어나냐면은 요거는 설명 안 해줬구나. 잘 물어봤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너네만 저거 얘기 안 해줬죠.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서 얘기했나? 어떤 방 가서 선생님이 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얘기 안 한 것 같다. 책이 없어서. 이거 얘기 안 했죠. 자, 봐봐. 일단 요거 맞추고 하자. 요거 반응하면 요거 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질산분이 이렇게 반응이 되고, 그다음에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2학년 때 화학책 배우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1학년 때도 알아두면 좋죠. 잘 물어봤어요. 이게 순서가 있어. 금속이 반응하는 순서가. 이게 앞글자 따서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문제 조건에 좀 주어지긴 하는데 갈카나마 아랍 철이주 납 수구 수분 백금 이게 금속의 반응성 순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자들이 뭐 이 금속하고 이 금속을 서로 반응을 시켜본 거야. 응? 그랬더니 수은보다는 구리가 반응을 더 잘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응을 시켜서 금속의 반응성을 순서를 매겨놓은 건데 여기 수소가 왜 들어가 있냐면은 이게 다 금속인데 수소만 뭐야? 비금속이죠. 네? 근데 수소가 항상 특이한 동이 나요. 근데 얘가 비금속인데 얘가 이온이 되면 이렇게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들이 너는 양이온 되잖아. 그래서 얘를 껴준 거야. 그럼 잘 봐. 얘 금속이 누가 있어? 구리하고 누가 있어? 은이 있죠? 구리가 어딨니? 구리가 여기 있다. 은이 어딨니? 여기 있죠. 누가 반응성이 더 커? 구리가 반응성이 더 크지, 그지? 여기다 써줄까? 반응성이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그럼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반응을 잘해서 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야. 근데 금속들은 무슨 이온 된다고?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들이 반응을 잘한다. 즉 물에 녹아서 양이온이 잘 되려는 성질이 있다. 그럼 양이온 된다라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거니까 산화를 한다, 환원을 한다. 전자를 잃는 거니까 산화를 잘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약간씩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물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통합과학이니까 물화생지가 섞여 있지만 2학년 때 이제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따로따로 배울 때 자세하게 좀 나와요. 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근데 1학년 때는 이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주어질 거야.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그럼 반응성이 구리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게 뜻하는 게 뭐라고? 구리가 양이온이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구리가 음보다는 양이온이 잘 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가 녹아요. 그래서 양이온이 돼. 그런데 아까 지우가 물어본 거는 이게 거꾸로 이제 은이 양이온 되고 녹아있던 구리이온이 다시 구리가 되진 않냐 그건데 은하고 구리 중에 누가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더 강해? 이해지? 그치? 얘가 반응성이 크고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더 강하지. 그럼 얘가 지금 양이온인데 얘가 다시 중성 구리가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내가 반응성이 커. 니보다 니보다 내가 반응성이 커. 그래서 내가 양이온이 더 잘 돼. 근데 내가 지금 양이온이야. 그러면 다시 구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그럼 다른 예로 한번 들어봐봐. 봐봐. 뭘 해볼까? 이거 아연 한번 해볼까? 거기 오른쪽에
게 너는 2번 실험 있죠. 2번 실험은 지금 뭐야? 황산구리하고 아연하고 반응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아연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황산구리 속에 구리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반응성이 더 커? 아연하고 구리 중에. 아연이 더 커요. 구리보다. 응? 그러면 아연이 구리보다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어떻다? 더 강하다는 얘기지, 그치? 응? 됐나? 응. 그러면 조금 이따 할 텐데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는 구리 이온이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아연을 빠뜨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더 강하다고? 아연. 그럼 내가 반응성이 더 커? 내가 양이온이 더 잘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반응을 하겠죠. 아연이 어떻게 돼? 양이온이 되거든요. 그럼 전자를 어떻게 해? 버리죠? 버리죠?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아먹어? 구리 이온이 받아먹죠. 그럼 어떻게 될까? 구리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지우가 물어봤듯이 거꾸로 요거 시간이 지나면 구리가 다시 구리 이온이 되지는 않냐? 그리고 아연 이온이 다시 아연이 되지는 않냐? 네? 그걸 물어본 거야. 근데 구리하고 아연 중에 누가 얘가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더 강하지? 그럼 얘가 지금 이온이야. 그럼 얘가 굳이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연 이온하고 구리하고 반응을 시키면 얘가 반응성이 더 크고 이온 되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이 반응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응을 안 해요. 네? 됐어? 그러면 저 상태에서 갑자기 뭐 알루미늄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그렇지. 다른 거 넣으면 이제 반응을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네? 이거 지울게요. 그럼 지금 물 속에 누가 존재해? 아연 이온이 있어, 그렇지? 구리는 이제 고체가 돼버린 거야. 그 아연 이온이 있는데 거기다 알루미늄 같은 거를 또 넣어주면 알루미늄이 아연보다 반응성이 더 크지.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얘가 양이온이다. 그러면서 전자가 어떻게 버리겠죠. 여기가 전자를 얘가 또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아연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잘 물어봤어.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 한번 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액하고 아연을 반응. 에이, 관역이 이 녀석은 오지도 않네, 이 녀석. 어떻게 된 거야? 관역을 또 해봐야 되나. 자,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대요. 황산구리 수용액. 황산구리 물에 녹인 거야. 자, 화학식 어떻게 될까? 황산구리. 구리, 금속이 앞에 오겠죠. 식 쓸 때. 구리 뭐야? Cu. 황산은? SO4. 황산이온, 구리이온.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구리이온하고 황산이온이 결합해 있는 건데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하나씩 결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결합한 상태인 물질을 물에 갖다 녹였어요. 물에 갖다 녹이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온화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물론 많이 존재를 하겠죠. 거기에다가 뭘 빠뜨렸대요? 아연을 빠뜨렸대요. 아연 ZN. 얘를 빠뜨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그럼 금속 중에 아연하고 구리가 있네. 선생님 이거 안 지운 게 저거 다시 하려고. 아연하고 구리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아연.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더 강하죠? 그래서 아연이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얘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양이온이 돼요. 그러면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바뀌죠. 그럼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한 거야? 산화. 그럼 얘가 버린 전자를 누가 받아 먹을까? 구리 이온이 받아 먹겠죠? 얘가 얘보다 반응성이 어때서? 더 작잖아. 그럼 반응성이 작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거꾸로 양이온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양이온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안 잃는다. 즉 산화를 잘 한다 안 한다. 산화를 잘 안 한다. 됐니? 이거 보이냐? 응? 응. 그럼 산화를 잘 안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환원을 잘한다. 응?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응? 그러면 구리 이온이 어떻게 돼? 얘보다는 반응성이 작아서 산화를 잘 안 해. 즉 환원을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를 잘 받아. 그래서 구리 이온이 얘가 버린 전자를 받아 먹어서 환원 구리가 다시 됩니다. 이런 반응이다. 전자 받아 먹어서 요 아연판 표면에 구리가 석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요 반응이 요 표면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반응식, 화학 반응식 한으로 우리가 한번 써보자. 구리가 석출이 되고 뭐가 만들어져? 황산 아연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화학 방식 하나에서 표시하면 양이온이었다가 중성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 반원 중성이었는데 양이온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한 거야? 산화.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수용액은 지금 현재는 무슨 색깔이 띄고 있을까? 이 아까 구리가 이온 상태일 때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니? 파란색, 푸른색 띄고 구리가 고체가 돼버리면 붉은색 고체가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는 푸른색 띄고 있어요. 구리 이온 때문에. 근데 아연이 자꾸 녹으면서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돼 버리지. 그럼 수용액의 푸른색 점점 진해질까 옅어질까? 옅어지겠죠. 얘가 자꾸 구리가 돼버리니까 푸른색이 자꾸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용액은 푸른색이 이 실험은 거꾸로 어떻게 돼? 옅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수용액 속에 이온의 개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다른 사람은 감소? 일정한 거지. 얘가 몇 플러스야? 2 플러스 이온이 하나 생겼어, 그치? 그럼 전자 2개 버리잖아, 그치? 그럼 요 물에 녹아있던 2 플러스가 이 전자 2개를 받아먹어서 석출이 되죠. 그러면 하나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는 거니까 이온 개수가 유치가 되죠. 이온수는 일정하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실험 보자. 염화구리 수용액하고 알루미늄의 반응. 이거 썼으니까 여기 한글로 써줄게요. 자, 요거는 그림 안 그릴게요. 이제 거의 다 똑같은 실험이니까. 염화구리하고 또 전립질. 네? 선생님이 또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니까. 근데 너네가 첫 수업인데 너네 반에서 막 선생님 소리 지르면서 하면은 우리 밤 10시까지 수업이거든. 오늘 12시간 수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가면 지쳐가지고 막 뻗어요. 자, 그래서 자, 염화구리하고 알루미늄의 반응이래요. 자, 1학년 때는 요게 안 나온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반응성이 주어지는데 염화구리 요거죠. 왜? 구리가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루미늄 또 여기 금속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있네요. 구리가 여기 있고 알루미늄은 여기 있다. 누가 반응성이 더 커? 알루미늄. 그럼 얘가 양이온이 어때? 더 잘 되려고 하겠죠. 됐나? 쫓아오고 있어? 그럼 얘가 봐봐, 얘가 양이온이 더 잘 되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양이온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양이온 될 때 어떻게 할까? 전자 버리겠죠. 지가 양이온 되려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전자를 버려요. 얘는 3 플러스야. 왜? 13번이니까 어떻게 돼? 2, 8, 3. 3개 버리겠죠? 그럼 얘가 양이온 됐어. 전자 버려서.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아먹을까? 얘가 받아먹겠죠. 구리이온이. 그치? 구리이온이 받아먹어서 어떻게 돼? 구리가 이렇게 고체가 석출이 돼. 그럼 알루미늄이 이온이 되고 거기에 염화이온이 물속에 이렇게 같이 존재하니까 식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 얘 몇 개, 얘 몇 개? 응? 1, 3 들어가면 되죠. 얘가 3 플러스짜리니까 하나고 얘가 1 마이너스짜리니까 3개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조금 붙여서 다시 쓸게요. 이렇게 염화, 알루미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볼 수 있죠. 구리가 전자를 얻어먹었네요. 얻어먹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네? 반원. 그럼 옆에 있는 놈은 무조건 산화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럼 그림 안 그리고 바로 물어보자. 얘도 지금 구리 이온이 있어요. 구리 이온. 그러면 수용액은 푸른색을 띠겠죠. 그럼 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구리가 돼버려. 그러면 수용액의 푸른색은 옅어져, 짙어져? 옅어지는 거죠. 푸른색 띠고 있는 이온이 구리가 돼버리니까. 그치? 얘가 자꾸 없어지는 거니까 옅어지는 거지. 그러면 수용액 속의 이온 개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감소? 알루미늄이 3 플러스 전자 3개 버리죠. 그럼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먹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알루미늄이 물에 녹아서
얘가 3 플러스가 돼요. 어? 3 플러스가 돼요. 그럼 전자 몇 개 버려요? 3개 버려요. 그럼 물 속에 있는 구리 이온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전자 받아먹어서 뭐가 되는 거야? 네? 구리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더 그리자. 그럼 알루미늄이 이온이 2개가 됐어. 그럼 전자가 총 6개가 나오겠지, 그치? 네? 그럼 물 속에 있는 구리 이온이 세 놈이 어떻게 돼? 전자 6개를 받아먹어서 구리가 세 놈이 생기겠지. 네? 그러면 이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온이 2개가 생길 때마다 양이온이 몇 개가 없어져? 3개가 없어진다. 그치? 그럼 2개 생길 때마다 3개 없어지니까 이온 수는 감소가 되겠죠. 이해하고 있냐? 동현이 이해됐어?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됐어? 자, 끊어주고. 자, 마지막 4번째 시험. 묽은 염산과 아연. 이해하고 볼게요. 너네 여기 뒤에 문제는 숙제 아니었나? 다 안 배웠다고? 아니었냐? 그 앞에 것까지는 숙제였나? 요거까지 시험까지 보고 너네 이해했는지 문제 몇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싫어할 텐데. 자, 4번째. 자,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염산, 화학식 염산. HCl. HCl. 이게 이름이 2개라 그랬어. 얘가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이게 이온이 돼요. 그래서 염산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얘 비금속인데 근데 수소는 뭐라 했어? 좀 특이한 놈이라 했죠. 얘 비금속인데 물에 녹으면 이렇게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되겠죠? 거기다가 뭘 반응시켰대? 아연, 제텐. 반응시키면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니? 수소하고 아연 중에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네. 그럼 아연이 양이온이 더 잘 되겠죠. 얘가 양이온이 더 잘 되려고 하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그럼 양이온이 되니까 전자 얻었어, 잃었어? 잃었죠.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아먹을까? 수소가 받아먹겠지. 그치? 그럼 수소가 받아먹으면 수소가 석출이 되는데 수소는 고체가 아니죠. 그래서 석출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소는 기체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기체가 됐어요. 그리고 아연하고 이 염화이온은 반응 안 하는 구경권 이온이니까 염화아연이라는 수용액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먼저 이거부터 할까? 그러면 산화원부터. 수소는 산화했니? 환원했니? 얘가 양이온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중성이 돼서 기체가 발생했죠. 전자 얻었으니까 뭐 하는 거야? 환원. 그 옆에 있는 아연은 전자를 어떻게 써? 잃었죠? 그거 뭐 한 거야? 산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묽은 염산이 물에 묽은 염산이 있어요. 염산이라 그러면 HCl.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물에 이온 상태로 녹아 있는 거야. 거기다가 누구를 빠뜨렸어? 아연.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능성이 아연이 수소보다 가능성이 더 커요. 여기. 아연은 여기 있고 수소는 여기 있고. 그 아연이 양이온이 더 잘 되려고 할 거야. 양이온이 더 잘 되려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양이온이 더 잘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누가요? 2 플러스야 양이온. 예, 아연. 그럼 전자는 어떻게? 한 개, 두 개, 버리죠. 그럼 물속에 있는 수소 이온이 어떻게 돼? 이 전자를 받아 먹어서 중성이 되겠죠. 중성이 되면 고체면은 고체로 석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기체는 날아가요. 네? 그래서 전자를 받아 먹어서 H2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막 날아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 내보자. 수용액 속의 이온 개수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있잖아. 감소하죠? 네? 수용액 이온 개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왜? 양이온이 녹았어. 네? 하나 녹았는데 2개씩 어떻게 돼?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얘기했잖아. 아연판이 감소하죠. 자꾸 녹아요. 이온이 돼서. 또 다른 거 문제 낼 게 있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지루해가지고 그냥. 자, 그래서 저기 그 실험 4가지 있는데 그거 다 잘 나오는 예들이니까 한 번씩 봐주도록 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문제 있는데 너네 기본 문제 요거 4문제는 지금 풀게요. 56쪽에 4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간 좀 줄게요. 자, 57쪽, 58쪽 앞에서 나온 예들이라서 지금 거의 다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 안 한 거 58쪽에 수소 연료전지 한번 볼까요? 수소 연료전지. 얘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나올 텐데 말 그대로 뭐야? 수소를 연료로 해서 뭘 만든 거야? 전지. 네? 전지가 뭔데? 네? 뭐 전기 저장하고 있는 걸 전지라 그러지 않아? 건전지라 그러면 이런 건전지 많이 쓰잖아, 그치? 얘가 반응 좀 밝혀줄까? 보자. 여기에 봐봐. 수소 연료전지라 그래서 한쪽에 수소 기체를 넣어줘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산소 기체를 넣어줘요. 요 안에서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물이 빠져나가요. 그 과정에서 전기가 흘러요. 자, 어떤 현상에 전기가 생기는지 볼게요. 자, 수소가 들어갔어요. 수소 기체가. 우리가 요거 전체 화학 반응식부터 먼저 한번 적어볼까?
수소 기체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갔어? 산소 기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대? 물이 만들어졌대요. 그럼 화학 반응식 완성시키면 얘 2 붙이고 얘 2 붙이면 개수가 맞니? 됐어? 자, 그럼 전체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산화환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산화환원부터 먼저 따져보자. 이거 뭐 가지고 할까? 산소 갖고 할까? 전자 갖고 할까? 산소 있으니까 산소 갖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얘는 비금속이니까 저기 이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전자 갖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산소 가지고 한번 보면 이게 물이 안 마르고 빨간색이 얘 수소가 어떻게 됐어? 산소 얻었어? 잃었어? 얻은 거지, 그지? 달라붙었으니까. 그럼 뭐 한 거야? 산화. 그러면 옆에 놈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반원.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에서 산화하는 반응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나중에 뒤에서 한번 나오긴 할 텐데, 미리 잠깐 보면은, 수소 기체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소가 양이온이 돼요. 여기 이제 전해질 용이 있거든. 전해질이 뭐지? 뭐 전기 통하는 액체를 전해질이라 그래.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되는데 전체 화학 반응식 보니까 수소가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죠. 그럼 양이온이 몇 개가 생길까? 2개가 생겨요. 그럼 얘가 전자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수소가? 잃은 거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요. 이쪽이 플러스 극이라서 얘가 여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다가 전구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일단 마이너스 극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수소 기체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 얘가 양이온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자를 버렸죠. 됐나? 됐어요. 그럼 요거 전자를 버렸네? 전자를 잃었네? 그럼 전자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따질 수가 있어요. 요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한 거야, 화나는 거야? 산화한 거야. 응? 그럼 요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와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 너네 전자가 도선 안에서 흘러가면 전기가 흐르는 거지. 너네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학교 때 너네 도선 안에서 전자들이 막 흘러가는 게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수소가 이온이 되면서 봐봐, 좀만 더 봐. 요거 하고 싶게. 전자를 버렸어. 근데 이 버린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요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요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요 수소 이온이 여기로 와요. 그래서 수소 이온 몇 개랑 요거 4개랑 요 선을 따라서 도선을 따라서 온 전자 있죠. 전자 4개랑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기체 넣어줬어? 산소 넣어줬죠, 기체? 산소랑 반응을 해요. 요거 다시 봐.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산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수소가 4개죠. 근데 전자 얻었으니까 중성되겠지, 그치? 그럼 수소 4개, 산소 2개죠, 2개. 그치? 물이 나와. 그래서 물이 여기로 이제 배출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얘는 산화한 거고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전자를 오히려 얻었지, 그치? 네? 다시 얻어버렸으니까 얘는 뭐 했다? 환원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요걸 알고 있으면 요거는 전자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은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산소 가지고 산화 반응을 따져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동현아 다 했어 봐봐. 따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가 공해 물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어떻게 돼? 수소하고 산소 기체를 넣어줬더니 물이 됐어, 그치?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되는 반응에서 전기가 생긴단 말이야. 어? 그 너는 물은 공해 물질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공해 물질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앞으로도 이제 이래 공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51쪽 여기 밑에 선생님 뭐 복사한 거라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을 해서 뭐 철의 부식, 과일의 갈변, 뭐 양초의 연소, 섬유 표백, 뭐 리튬 배터리, 뭐 반딧불이 불빛,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많다는 거. 대부분의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 응?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거 풀자. 졸린 사람 많으니까 조금 쉬었다 할게요. 질문 있어? 잠깐만. 자, 그래서 나머지 그 뒤에 딸린 문제는 일단 숙제도 해오시고 설정까지 하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가져오세요. 그 63쪽에 16번 문제 4문제가 좀 어려울 텐데요. 선생님 대충 봤을 때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4번 하나만 풀어주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자. 자, 그림과 같이 묽은 염산에 금속 A, B를 넣었더니 금속 A 표면에서만 기포가 발생해. 기포가 기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B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A의 이온은 A, E+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문제가 이거다. 여기 묽은 염산이 들어있었대요. 염산 화학식 HCl이지? 그럼 물에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이렇게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을 거야, 그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올릴게요. 이렇게 떠다니고 있을 거야. 거기다가 금속 A하고 B를 넣었더니 지금 문제가 요 금속 A 표면에서만 뽀글뽀글하면서 기포가 발생해. 무슨 기포가 발생했을까? 요거 수소. 수소 기체가 이렇게 기포가 발생해서 날아갔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A가 이온이 되면 E+가 됩니다. 그러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온이 되면서 가질 수가 있대요. 너네 알다시피 어떤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안정하게 288 이렇게 18쪽 원소하고 같이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그럼 얘가 E+가 됐다는 거는 이온이 되면 전자 2개를 잃는다 그런 얘기지. 그치? 자, 그리고서 문제 보자. 너네 그리고 문제 풀 때 가로칸도 잘 읽어보세요. 가로칸에 뭐 힌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로칸 보면은 A,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임의의 원소 기호라는 거는 어떤 원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음이온은
요거 얘기하지. 요거.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옆에서 구경하는 뭐라는 얘기죠? 구경꾼이오니까 그런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기억 맞니? 금속 A는 산화된다. 요 A가 있어요. A가 산화된다. 여기서 일단 기포가 발생했으니까 요 금속하고 염산하고 반응을 했다 안 했다? 반응을 했으니까 뭐가 나왔겠지. 반응을 한 거지. 그럼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 A가 어떻게 될까? 녹아야 되겠지. 근데 금속이니까 이온될 때 양이온 대 음이온 대? 양이온 되죠. 근데 몇 플러스인지는 몰라요. 지금 힌트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금속인지 모르니까. 너네 양이온이 1 플러스도 있고 2 플러스도 있고 3 플러스도 있는데 아까 여기 힌트가 있었지. A가 이온 될 때 몇 플러스네? 2 플러스 됐나 했지, 그치? 그럼 얘가 2 플러스네. 그럼 전자 몇 개 버리니? 2개. 1개. 2개 버리면 요 물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먹어서 어떻게 돼? 수소 기체로 날아간다. 그런 얘기겠다. 그치? 그러면 얘를 반응식으로 적어보자. 에휴,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쓸게요. 나중에 사진 찍었을 때 이게 뭐야? 그러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금속 A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하고 반응을 한 건데, 분홍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A는 2 플러스 양이온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이 수소는 전자를 받아서 날아가 버린 거지, 그치?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금속 A는 물에 녹아서 양이온 됐으니까 전자 이렇네? 산화한 거야, 환원한 거야? 네? 산화죠? 전자를 버렸어요. 그럼 이 전자를 얘가 받아 먹었겠지, 그치? 그래서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가 됐으니까, 전자 얻었으니까 뭐 한 거야? 환원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지우가 질문해서 잘 물어봐서 반응성을 했는데 A 금속하고 수소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큰 걸까? A죠.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그렇게 양이온이 잘 된다. 즉 전자를 잘 잃어먹어서 산화를 잘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 B는 B 금속을 넣어줬더니 물속에 이렇게 수소 이온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반응을 했대 안 했대?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 반응을 안 했다는 거야. 반응을 했으면 무슨 변화가 생겼겠지. 뭐 기포가 발생하든지. 그럼 얘는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 그 말은 반응성이 B 금속하고 수소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수소. 왜? 반응성이 큰 놈이 이온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이온이야. 자, 그럼 얘가 반응성이 커서 얘가 지금 이온 상태니까 굳이 얘가 반응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종합하면 얘네들의 반응성 순서는 어떻게 돼? 수소보다 A가 반응성이 더 크지? 그치? 응.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이런 순서가 되겠죠. 응? 그러면 하나 뭐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럼 A 금속하고 B 금속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얘네 두 개 중에서는 A가 반응성이 더 큰 거지, 그렇지? 그러면 A하고 만약에 문제에서 B 이온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B 이온이 몇 플러스인지는 몰라요. 근데 B 이온이 있다고 했을 때
반응할까 안 할까? 하죠. A가 반응성이 더 크니까 A가 이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 이렇게 석출이 되겠죠. 얘가 몇 플러스인지는 몰라요. 지금 이해하고 있니?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제발.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 다시 보면 금속 A는 산화한다. 맞니? A 어떻게 했어? 이온이 됐으니까 산화한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금속 B는 전자를 잃는다. B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양이온이 안 됐다? 전자 잃지 않았다는 얘기지. 틀렸다. 그 다음 D는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 양이온 수 어떻게 될까? 2 플러스짜리가 하나 생길 때마다 1 플러스짜리 두 개가 날아가 버린 거니까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날아가니까 이온 수는 감소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뭐 이렇게. 조금 문제를 발전하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성도.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산화하는 반응 매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천천히 좀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3년기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은 할만한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3년기 산화 반응, 3년기 중화 반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진 찍고 지워버릴게요. 새로운 단원이니까 영상 한번 끊어놓고 다시 합시다.